네, 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당연히 나름대로 열심히 짬짬이 부트캠프 수업을 들었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코딩 테스트라는 것도 한번 쳐봤어요. 강의 들으면서 뭐 새롭게 안 사실들도 많았고 한데 그래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코딩 테스트라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이제 형식을 보면은 총 5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한 문제당 20점씩 이제 배점이 돼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총 3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설명글에 보니까 이제 5문제가 2문제는 난이도 하, 그리고 한 문제가 중, 그 2문제가 이제 상,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개발자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딩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형식을 보고 뭐 5문제 치고 시간을 좀 많이 주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 문제당 36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180분이니까 나누기 5 하면 36분이니까 꽤 길게 주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그만큼 어렵겠다, 이런 또 감도 왔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수능을 볼 때도 그때 이제 가장 길게 시험을 치는 과목이 수리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100분이었고 요즘에는 수학 영역이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지금 180분 동안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한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결론을 말하면은 60점 맞았고요. 썸네일에 적어놨듯이. 그리고 이 60점은 앞에 3문제에 대해서 만점을 받고 뒤에 2문제는 이제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점수를 받고 전 솔직히 살짝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근거 없이 왠지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림도 없지 바로 60점. 그래서 문제 푸는데 앞에 3문제는 뭐 이건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걸 뭐 잘 풀기는 했죠. 근데 이제 3문제를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1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문제 남았고 그 2문제가 둘 다 이제 상난이도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한 30분 이렇게 쳐다보다가 요거 안 되겠다, 어차피 30분 더 쳐다봐도 이거는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껐어요. 엄밀히 따지면 2시간 30분 만에 코딩 테스트를 그냥 중간에 박차고 나온 거죠. 진짜 뒤에 2문제는 제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만 한 각각 5분씩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를 파악하는데 5분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멍청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못 푼 문제가 뭔지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의 카테고리가 이제 하나는 재기함수 관련된 문제였고 하나는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문제는 제가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특히 재기함수 문제는 진짜 이거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재기함수라는 게 결국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화식이란 말이에요. 그 막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부트캠프를 제가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점화식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 그 용어를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점화식이라는 게 있었지,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 이거를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코드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생소하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제발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길. 하여튼 이제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60점짜리 대가리라는 거를 공인 인증받고 나니까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지글을 봤거든요. 근데 공지글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코딩 테스트의 패스 기준은 5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50점이 패스 기준이라는 게 50점을 맞았으면은 진짜 잘한다, 너 개쩐다 막 이게 아니라 낙제를 면했다, 그런 의미로 적혀져 있는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난생 처음 코딩 테스트 본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낙제는 아니니까 조금씩 이제 올려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코딩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수능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 수학 공부하는 거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자체가 수학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좀 유출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풀고 나니까 그런 감은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유형화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형들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점수는 서서히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수능 그 수학 영역도 어떤 뭐 수학적인 개념을 딱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거 다 이해했지?
그럼 이제 뭐 수리 영역 30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풀 수 있는 사람 진짜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뭐 개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30번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30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 원리 자체가 그런 비슷한 유형들에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록 문제가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응용하는 걸까? 막 이렇게 끼워 맞추다가 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좀 채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오랜만에 접해보니까 수능 이후에 무려 12년 전이죠. 어쨌든 접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뭔가 논리적인 그 사고를 좀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원하기도 하고 제가 훌륭한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코딩 문제를 좀 꾸준히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부트캠프 듣고 있어서 그냥 해야 되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이제 3시간씩 풀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저도 점수가 형편없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코딩 테스트를 보시고 나서 자신의 점수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셔도 된다. 당신만 멍청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멍청하다. 그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면 되죠.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할 점이 지금 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20대, 30대 분들이 아마 가장 많겠죠. 우리가 한 20년, 30년 막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처음에는 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고 조금씩 올라가면 되죠.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은 거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해서 새롭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